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이 물의를 일으킨 지방 의원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얼마 전 제명 처분을 받은 광주시 의원과 비교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일부 입지자들에 대한 예비후보자 검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 이마트 상무점이 결국 새로운 입점업체를 찾지 못하면서 내일 문을 닫습니다. 이마트가 나간 자리에는 3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정치 신인이나 군소 후보들이 얼굴을 알리기에는 불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손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총선이 1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 속에서 일부 후보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선관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남 서남권 선거구의 경우 목포는 2명, 해남 안도 진도 2명, 영암 무안 신안 4명, 고흥 보성 장흥 강진에는 2명이 등록했습니다.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들은 내년 3월까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눠주는 등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신인을 위한 예비 후보 등록일지라도 현역 의원과의 인지도 차이는 물론 제한적인 선거운동 탓에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일부 후보자들은 토로합니다. 정치 신인에 대한 배려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명함 하나 제대로 뿌릴 수 없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다소 더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더 공평한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최근 예비 후보자 검증을 위한 1차 공모를 진행한 결과 목포와 여수 등 일부 선거구 입지자 7명이 계속 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해 범죄 경력 판결문과 소명서 등을 제출받고 검증위원회 출석을 요청했으며 심사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어제 민주당 전남도당이 부적절한 행위로 논란을 빚어온 지방 의원들을 징계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징계 수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잇따르는 논란에 지도부 책임론도 일고 있습니다. 김광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은 당 지침에 따르지 않고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했던 여수시 의원에 내려진 당원권 1년 정지입니다. 동료 군의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돈봉투 의혹을 제기해 수사를 받고 있는 곡성군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부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예산 증액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전남도의원은 당원권 정지 1개월입니다. 사회적 파장보다 당내 문제에 따른 징계가 더 엄격하고 같은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 이른바 독감 백신 황제 접종 의혹을 받아온 목포시 의원들에 대해선 징계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엄정 처벌 원칙을 밝혔던 민주당 전남도당의 이번 결정은 솜방망이 처벌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민주당 측은 사안의 내용에 따른 합당한 처분이고 공천 때 25% 감점을 받게 돼 있어 가볍지 않다고 말합니다. 당원권 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굉장히 중한 처분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나올 수도 있는. 또 이번 징계로 파문이 차단되길 바라지만 기대대로 될지는 의문입니다. 후보 공천 과정에서 사전 검증이 부실했고 역량과 경험이 부족한 의원들에 대한 훈련에도 소홀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황에서 견제도 긴장도 없는 구도가 문제라는 비판과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윤리특위나 총회 한번 열지 않고 그저 지켜만 본 의회 지도부도 전체 당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도당 지도부도 면죄부를 받기 힘듭니다. 도당 상무위원회의 징계 추인 후속 절차와 당사자의 이의신청과 반발 여부도 민주당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광상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오늘 제336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전남 관광재단 설립 조례안과 데이터 플랫폼 구축 조례안, 교육참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 입법 즉각 제정 촉구 건의안과 여수산단 희생 노동자 위령탑 건립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습니다. 강진군 의회 김보미 의원이 특정 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 관행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이 강진군이 지난해부터 올 10월까지 발주한 3,600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실태를 분석한 결과 50개 업체가 최소 10건 이상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 업체는 최대 47건까지 수의계약을 해 그 금액만 57억에 이른 것으로 드러난 반면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도 많았습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몰아주기 계약이 계속 반복된다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군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이마트 상무점이 개점한 지 18년 만에 내일 문을 닫습니다. 이마트 건물은 철거한 뒤 주상복합 건물로 개발됩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폐점을 하루 앞둔 이마트 상무점입니다. 신선식품을 제외하고 매장 곳곳이 비었습니다. 저는 거의 여기서 장을 봐서 먹었거든요. 근데 닫는다니까 너무 아쉬워요. 미용실과 커피숍 등 임차 상인들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고객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데도 알아봤는데 이왕이면 바로 접근이 좀 편한 곳으로 다행히 또 자리도 나와가지고. 이마트는 내일 오후 영업을 종료하고 내년 3월까지 점포 정리를 마칠 예정입니다. 연간 38억 원에 달하는 건물 임대료의 온라인 시장 확대, 다른 업체와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지속적인 매출 감소로 운영난이 가중됐기 때문입니다. 이마트가 나간 자리는 철거한 뒤 주상복합 건물로 재개발됩니다. 소유주인 행정공제회는 다른 입점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제회는 지분의 49%를 갖고 코람코 자산신탁, GS 리테일, KCC건설 그리고 IBK 투자신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곧바로 재개발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마트 상무점 부지의 자산 가치는 공시지가로만 약 250억 원. 공제회는 이달 안에 코람코가 설립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코람코는 프로젝트 전체를 총괄하고 GS 리테일은 저층부 상업시설의 상가 구성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공제회와 코람코는 내년 상반기 인허가와 분양을 진행한 뒤 오는 2021년 공사에 착수해 2023년에는 주상복합 건물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순천의 한 시골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순 사건을 널리 알리겠다며 소설집을 펴냈습니다. 현장을 뛰어다니며 6개월 동안 조사하고 글을 써서 어엿한 책 한 권을 만들었는데요. 양창희 기자가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다친 빨치산 소년을 치료해줬다는 이유만으로 주민 수십 명이 좌익으로 몰려 학살당한 순천 신전마을. 여순 사건의 대표적 비극인 신전마을 학살을 다룬 짧은 소설 5편입니다. 전문가의 솜씨는 아니어도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어린이다운 상상력, 아픔을 감싸는 따뜻한 시선이 담겼습니다. 소설을 쓴 이들은 순천 별량면 송산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14명입니다. 많이 뿌듯했어요. 저희가 이걸 정말 썼는지 정말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여순항쟁이나 사건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순 사건 유족인 학교 직원의 기막힌 이야기를 듣고 시작된 여순 사건 소설 쓰기 프로젝트. 마을에 찾아가고 증언을 기록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작업 기간만 반년이 걸렸습니다. 여순 재판에 갔어요. 여기에 듣고 제주도 수학여행 때 제주도를 가서 제주 4.3 공원에 갔어요. 여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책을 펴내고 출판 기념회를 열기까지. 아이들은 지역에 얽힌 아픈 역사를 알게 됐고 서로 도우며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뭔가 이해하는 수업이 아니라 내 것을 만들어가는 수업이 되다 보니까 정말 되게 의미 있는 미래 교육으로서도 되게 의미 있는 아이들의 수업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학생들은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으로 2쇄를 출간한 뒤 지역 도서관에도 책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해남군 황산면 성산마을 주민 83만 2,970원, 학동마을 주민 44만 4천원, 외인마을 주민 39만 3,850원, 덕암마을 주민 24만 4,460원, 현산면 일평리 주민 85만 7천원, 송촌리 주민 40만 2천원, 상구시리 주민 31만 1천원, 읍포리 주민 30만 원, 신풍리 주민 29만 2천원, 문내면 남상마을 주민 35만 원, 송정마을 주민 30만 원, 석교마을 주민 25만 원, 해남읍 남동, 장활, 온인마을 주민들이 각각 20만 원, 장흥군 용산면 오동마을 주민 25만 원, 차동마을 주민 17만 원, 원림 재송마을 주민들이 각각 15만 원, 원림마을 조용자 씨가 10만 원, 원림마을 유옥선 씨 5만 원, 장흥읍 장흥분재원에서 30만 원, 영암군 영암읍 송평사리 주민 20만 8천 원, 학산면 개천마을 주민 18만 7천 원, 사모읍 사명회 10만 원, 강진군 신전면 이병석 씨 30만 원, 백화마을 주민 20만 원, 송완종 씨 5만 원, 무안군 일로읍 죽산 회산마을 주민들이 각각 20만 원, 백남선 씨 51만 3천 원, 유로트럭 김남섭 씨 30만 원, 대한적십자사 문내봉사회와 목포시 죽교동 설진심 씨가 각각 10만 원, 김성일 씨가 5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라남도와 시도교육지원청 교육참여위원들이 오늘 전라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남도 의회에 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개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관련 조례가 제정돼 600여 명의 교육참여위원들이 전남 교육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단 한 차례 사전 설명도 없이 교육참여위원회 기능을 대폭 축소시키고 자문기구로 전락시키는 개정안을 내놓았다며 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23년까지 모두 4천억 원을 들여 현재 2,500대의 전기자동차를 3만 대로 늘리고 충전소 역시 2,000대에서 6,500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초소형 전기차와 이륜차 등은 총 보급 대수 대비 20%를 전남 지역 생산 제품 구매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목포시가 올해 23개 기업을 유치하면서 대양산단 분양률이 크게 올랐습니다. 목포였습니다.